네, 그동안 우리 현희 씨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게스트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럼요. 오늘 진짜 그 자리를 노리는 아주 아주 특별하고 강한 그분이 오십니다. 고정 자리 드디어 현이가 이거구나. 미안하다 현이야. 어쩔 수 없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스페셜 게스트인지 한번 모셔볼까요? 좋아요. 나와주세요. 아니야 또 언니가 좀. 네. 예. 예. 뭐야? 예쁘네요. 어머. 아니, 또 외국을 해주세요. 아니 이게 뭐야? 갈 때도 이렇게 너무 잘생겨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줄게. 아니 뭐 하나 줄게. 형님. 엄마가 되신 거를 못생겼잖아. 축하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마사님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오마사님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아니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진짜. 자. 홍초보맘인데 홍초보맘. 홍초보맘. 홍초맘. 아, 진짜 제대로 또 인사를 드려야죠. 네. 네, 정말 노산의 끝자락에 임신해서 정말 건강하게 출산하고 돌아온 또 홍현이 초보맘에서 홍초맘으로 돌아온 너무 괜찮죠? 이제서야 전부 다 이제 부모가 되었네. 캐릭터 잡혔잖아.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현희 씨가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금쪽 오남매 완전체가 만들어졌어요. 간당간당했는데 제가 좀 힘을 썼어요. 그래도 많이 모니터를 했어요. 예. 우리 자랑 좀 해볼까요? 준범이. 네. 솔직하게. 아니, 저는 약간 좀 이 신기한 게 그 아이가 야무진 것 같아요. 야무지. 야무질 수 있어. 아니, 왜냐면 야무질 물론 때야? 이런 접촉이나 쪽쪽이 빠질까봐 손으로 이렇게 대고서 이게 빠질까봐 이렇게 대고. 손 대고 먹어? 제가 작가님한테 영상까지 보냈었거든요. 손을 댄다고? 야 그건 신기하다. 그래서 혹시 얘가 식탐이 있나 아니면 이게 끝까지 먹으려고 아니면 약간 야무지다. 야무지죠. 야무지죠. 야무지네. 아, 좋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돌아온 현희 씨. 도대체 그 몇 개월이 아주 순식간에 또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어떤 금쪽 가족이 나오시는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설레는 그 사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부산에서 6살 외동딸 키우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빠 박규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 아까 이렇게 막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울도 좀 보시고 왜냐면 오랜만에 꾸미신 거라고. 네네. 결혼을 제가 2015년에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화장을 처음 하고 이쁘게 꾸미려고는 아니고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 긴장돼서. 네. 근데 어때요? 긴장된 이유가 아무래도 딸 때문인 것 같은데 딸 자랑 좀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도.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양보를 좀 많이 하는 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고 네, 마음 아플 수 있고. 저는 좀 너무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배려심이 깊은 우리 외동따님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어떤 딸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다 있으셨어. 너무 예뻐. 아이고. 양보를 잘하는 우리 아이. 가정이 너무 예쁘죠. 엄마 아빠를 아주 젊게 닮았네요.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그럼요. 그런 데가. 엄마 배커 금방 태어나 아직 엄마가 일을 못하겠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네. 서로 괴로움을 계속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저는 뭐 사연이 있다. 어머님이 검사하시네요. 뭐 알 수가 없네. 우리도 뭐 유방 검사할 때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성 호르몬과 뭐 관계된 일이 있나 본데요. 아무튼 우리 금쪽이는 또 엄마랑 떨어지지도 못하고. 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오늘도 같이 녹화- 오셨긴 했던. 지금은 할머니가 어떻게 케어를 계속 하고 계신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아이고. 계속 업어달라고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힘들었어요. 유치원은 다니나요?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왜 이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식탁 밑에 숨어서 완전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울고. 점점 무섭네. 아니 정말 금이야 오기야 6살짜리 외동 따님 진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 가는데 조금 어머님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우리 채은이 심심할까봐 이거 알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엄마랑 오늘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키링. 엄청 좋아할 나이예요. 6살이면은 아, 나도 저거 무지하게 꽂았다 지금. 그래요? 괜찮아? 닦아줘? 지금 닦아줘? 됐다. 엄마가 엄청 밀착 케어를 해주시네 또. 이거는 놀이기구 있다, 그치? 저기 뭐 그런 데 아니야? 네, 여기 수유실 아니에요? 수유실. 수유실 왜? 왜 뭐? 왜? 뭔데? 왜 그러시? 왜? 뭔가 숨는 듯한 느낌. 뭔데? 나오냐? 채은아, 나와? 안 나와? 몇 분 먹을 거야? 뭐야? 5분? 10분? 가자. 엄마 가자. 가자. 어? 6살인데? 아니 지금 채은이 그러면 그거 좀 하고 있어봐. 엄마 오늘 아빠 저녁에 오면은 저녁 먹을 거 좀 준비 좀 해야겠다. 이거 해, 엄마. 왜 또 오는데? 아유 좀 혼자 놀아라. 못 놀겠어. 뭐를 뭐? 엄마 껌딱지네. 아유 채은아. 아이고 아직도 업어요. 네. 아, 진짜. 껌딱지 수준을 넘어섰는데? 그러네. 같이 가. 소변 줄 거야? 같이 가. 아 엄마한테 줄게 도와줄게 그거. 엄마. 왜 엄마 일하고 있어? 어떡해.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부엌에서 있잖아. 진짜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는데 세상에. 아 근데 6살이면은 엄마 나 혼자 할래 이러는데. 태연아, 엄마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면 되잖아. 그거 하고 있으면 되지. 못해. 아이고 이제 피곤하다 엄마도. 아이고 조금 이따가 앉아. 싫어, 엄마 나빠. 엄마가 왜 나빠?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삐진 거죠. 저 삐졌다고 하는 얘기지. 맞아. 아이고. 왜 그래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 진짜 이거 먹어도 돼? 그래. 어머, 아 수유하시는 거예요? 6살인데. 보기만 해도 아프기도 해. 근데 너무 좋아해 아이가. 이제 우유가 안 나올 텐데 모유가. 엄마 저녁 이따 꼭 뺏길 뻔했다. 어머님도 지금 지쳐 참고 계신 것 같아. 그럼 힘들어요 모유 수유하는 게.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우리 잠깐 너무 끌어봅시다. 어.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나도 정신 지금 너무 차리세요, 박사님들. 내가 너무 당황이 돼서. 근데 그 우유가 안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나오지, 그래가지고. 나오지, 아니요, 나오지. 계속 빨면 나오죠. 나오죠. 네. 네. 조금씩 나오지. 아니, 영양분이 없어. 잠깐만. 아니 이거 애가 너무 커서 지금 저도 좀 초등학생으로 보거든요. 네, 키도 아빠 닮아서 굉장히 큰 네, 것 네. 같아요. 어제 네. 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모유 수유를 끊어본 적은 있으세요? 제대로 끊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 좀 분명히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너무 주변에서 뭐라 하고 이제 가족들이요. 어. 그리고 아이가 이제 찾을 때마다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이게 주는 게 끊고 싶고 끊으려고도 했는데 그때마다 애가 찾으면 마음이 약해서. 주게 되더라고요. 아니 매운 것도 못 드시고 음식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맥주도 한 잔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는 거의 뭐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시는 거야. 소리 제일 컸어요. 맥주에서 딱 왜냐면 걸렸어. 사실 막 그 우리도 그 욕구가 있잖아요. 네. 먹고 싶은 엄마도. 근데 그거를 지금 6살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6년 하시는 동안 거 아니에요? 참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방송을 떠나서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음. 거의 지금 그렇게 몇 년을 계속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어떨까요? 생리적 현상은 어떠신가요? 생리적 현상은 계속 한 4년 가까이 안 나왔는데 이제 전 양이 완전히 확 줄으니까. 줄으니까 이제 작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동안 네. 안 하시고. 4년 모유를 하게 되면. 모유를 네. 먹으면 신생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우리 몸을. 그러니까 수유를 한다는 거는 내 몸이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몸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임신 준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생리가 네네. 안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네.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엄마의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네. 생깁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다 어머니. 예, 저희가 지금 짧게 3분 그러니까. 정도 넘는 짧은 장면 봤는데도 참 할 얘기도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나머지 일상을 좀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 아빠 왔네. 인사합시다.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해. 다녔었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했어. 자, 여기까지만 해줄게. 됐어, 안 됐어? 됐어. 왜? 자, 코 스스로 풀어봐. 왜 저? 손 주고 갖다 줄까? 여기 있어. 스스로 풀라 그래.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칭찬도 해주시는. 잠깐만 엄마만 얘기할게. 나는 우리 태연이가 뭐 너무 이쁘고 뭐 자랑스럽지만 어쩔 때는 내가 숨을 턱턱 못 쉴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는데 당신 말처럼 내가 뭐 의지가 약해가지고 애한테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집안일 할 때는 좀 30분이라도 내가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하다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진행이 안 돼. 암만 집안일이 뭐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은 안 떨어지니까. 얘기도 진행이 안 되네요, 진짜. 부부싸움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애기 때문에. 대화도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수유를 이제 못 끊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는 여기 이거 상처가 나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채연이한테 앞전에는 제발 채연아 엄마 너무 찢어져갖고 아파서 제발 좀 그래 먹지 마라 해도 안 되더라고 채연이가 그게.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 수유할 때는 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 나는 진짜 뭐 3살 때까지 모유를 먹이면은 면역력에도 좋고 애착 형성에 그렇게 좋다 하고 막 그래서 나는 그냥 무지하게 그렇게 뭐 계속 원할 때마다 해주면 좋다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이 나이까지 사실은 먹을지는 몰랐지. 3살이 아니잖아. 3살이 아니잖아. 그렇지 6살이지. 그래,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갈 왜 나이니까. 자꾸 3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냐. 3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안 주면은 얘가 그냥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를 보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지. 어떻게 탁 매정하게 못 끊겠더라고. 내 성격일 수도 있지만. 언젠간 한번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 어차피.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전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못 했잖아. 2번씩이나 딱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했으면 그냥 안 할 수고 끊었을 건데. 미뤄오신 거고. 엄마가 이렇게 이제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이 채연이보다 당신이 의지가 더 없는 거야. 당신이 의지가 더 없는 거야. 어? 아버님이 봤을 때 마음이 약해지시니까 또 어머님. 이게 끊을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채연이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먹는다 하면 먹고 그냥 뭐 채연이 한다 하면 하는 거야 그냥. 맞는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 내 생활, 내 여유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신생아 때 저렇게 시간이 없고 그런 시기인데. 진짜 저도 50평생 살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은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일 때문에 어머님과 조금 많은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의견이 좀 뭐 의견도 갈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네, 해도 이제 또 이제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냥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2번의 끊을 기회가 있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헬리코박터 이게 위에 문제가 네네네. 있어서 그게 항생제가 굉장히 독해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먹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처음 아는 걸 건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7시간, 8시간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러셔서 약기운이 없어질 거라고. 예, 그래서 아침에 잠깐 주고 이렇게 약 먹기 전에. 아버님 주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리고 아이가 모유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치아 우식이 너무 그렇죠. 심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가보니까 모유를 당장 끊어야 되고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서실 텐데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끊어야겠다. 그때도 그 생각을 크게 못한 것 같아요. 이를 잘 닦아주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때 그것보다도 애가 안 먹었어요. 그래 이빨 치료했을 때 애가 젖을 안 먹었어요. 그때. 병원 치료하고 나서 엄마 젖을 생각 애가 거부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때 했는데요. 되는데. 젖을 거부했는데 제가 살도 꼬셔가지고 꼬셔가지고 네, 맞아요. 꼬신 이유는 뭐예요? 애가 울지도 않았는데. 근데 좋은 기회인데. 그때 한참 모유수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요 안쓰러운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모유수유를 안 슬퍼요? 하니까요. 예, 그때는요. 나 알아. 우울증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막 모든 게 상실된 것 같고. 그때는 스스로 끊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끊었는데 제가 원해서 이제 30개월 정도까지만 먹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 뒤로는 안 끊어져요. 아니 근데 제가 저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도 첫애를 한 12개월 넘게 완모를 했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슬프더라고요. 이제는 난 모든 게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희한하다. 그래서 되게 모유를 끊는다는 그 정말 D-Day 1일 2일 하면서 정말 그때 청청대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저도 계속 보면서 들었던 게 그 감정 때문에 아무래도 힘드셔가지고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유라는 게 이라는 게 젖 안녕 이렇게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모유 그거를 이제 안녕 하는 거 시작하는 시기를 이제 이유 시기라고 해요. 이유를 하는 시기 때 이유를 하는 때. 그래서 대체로 만 6개월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만 6개월. 네네네. 근데 6개월 전까지는 엄마와 내가 한 몸이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해요.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보니까 엄마가 바로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가 결국 엄마가 원하는 거고 세상이 원하는 거고 이랬는데 나는 원하는데 엄마는 안 줘. 그러면 이제 애가 어랍쇼? 이게 뭐지? 나와 엄마는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가 보네 이러면서 나와 타인의 구별과 나라는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를 그걸 인식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이 개별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그 과정에 첫 발을 탁 내딛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사건이 이유 첫 안녕 하는 건데 이렇게 깊은 뜻이. 얘는 아직도 그걸 못하고 6살인데 겪어보지 못한 이걸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나이 값을 잘 못해요. 네. 나이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6살에 모유 수유를 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또 보니까 놀이를 할 때도 1분 1초도 스스로 혼자서 놀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하루 종일 엄마를 입에 달고 살고 엄마.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엄마한테 엎혀 있는 거 보고. 네, 술살이면 무거운. 어머니 그 허리 얼마 있으면 못 버티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표현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신생아처럼 지내는 시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네,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네. 아니 잠깐은 아닌데. 아우 야 허리 부러진다. 차연이는 업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게 이게 엉덩이가. 식빵 사줄까? 뭐 살 건데? 무거워 죽겠다. 아유 무거워라. 그러니까 다들 놀래지, 다 큰 아이가. 네. 골라봐. 이건 정말 오 박사님 말씀대로 몇 년 안에 허리 정말 큰일 나세요. 23kg인데. 태연아. 와, 친정어머니? 어머. 아이고. 태연아. 내리자. 아이고 땀나. 싫어. ac짝같이 엄마한테 풀래. 너무 무겁다. 엄마가 조금 먹어보자. 어머. 너무 무겁다. 엄마가 조금 먹어보자. 어머. 아니 할머니 안 돼. 아니야. 왜 엄마? 아니. 왜 엄마까지 끌어들이냐고. 아우. 자, 할머니 업어보자. 아이고 죽겠네. 할머니가 업을게. 네가 그러면 야, 네가 골라라. 그러면은 내가 골라서 담아갈게. 이거 어느 거 해? 어느 거? 아이고. 할머니 어느 거 할까요? 어느 거 할까? 응? 아야. 요거는 뭔데? 그거는 공갈빵 같이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니, 좀 내리자 이제. 할머니 힘들어 죽겠다. 어이 내리자. 자 하나 찍기 가져가라. 힘들어 죽겠다. 자 내리자. 할머니 좀 내릴게. 어머. 할머니 내려. 체구가 작으신데. 절대 안 내리네요. 딱 달라붙어요. 네, 절대. 아유. 차연이가 아유, 힘들어. 하나만 골라서 가자. 하나만 더 골라 가자. 설마 또? 설마? 어머. 또 어부바 하자고? 업어라 업어. 빨리. 가만. 어머. 아니 해주면 어머. 안 돼요. 아니, 저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해줄. 빨리. 가만. 엄마가 하나만 더 골라서 계산하고 가자. 막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있을 순 없으니까. 요것도 해 요것도. 천아 엄마 힘드는데 이제 좀 내릴까? 싫어? 우리 애기 깐난 애기 돼가네. 자기도 더울 텐데 지금. 땀 나잖아. 그래. 아니, 잠깐만. 네. 저 끊어봅시다. 잠깐만. 끊어볼게요.
예.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지금 우리 꽤 오래 네네. 같이 이렇게 2년 쭉 넘었죠. 의논하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은 정말 역대급으로 저는 충격적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뭐 애가 무슨 뭐 난동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애가 무슨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그러겠지만 이 장면은 저는 좀 굉장히 기괴해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다 안쓰럽다가 아니라 야 기괴하다. 그러니까 마치 거의 분리가 안 돼서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너무 큰 아이가 엄마 뒤에 매달려 있으니까 저는 좀 약간 이건 좀 막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네. 빵집에서도 다 좀 쳐다봤잖아요. 네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어머니는 왜 업어주시는 거예요? 업어줘 이러니까는 애가 말하면은 그냥 거절을 못 하시고. 업어줘. 자 그러면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늘. 그러면 왜 모든 것을 다 소원 성취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애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세요? 우리 흔히 말하면?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업어주지 말라고 해요. 업어주지 말라고. 왜 업어주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은 지구의 중력을 향해서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렇죠. 중력을 향해 딱 딛고 섰다가 그 다음에 걸으려면 다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력에 반대돼서 나의 몸을 다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이 자극들이 대뇌로 가면 뇌를 각성시켜요. 그래서 이 뇌에서 내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거울로 보지 않아도 내가 느껴요. 이걸 통해 주의력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세상을 볼 때 안구의 위치와 안화 운동과 고객 움직임을 잘 다뤄내는 걸 통해서 집중을 하고 잘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걷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는 걸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의 발달에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허리가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걸리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과정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죠? 걷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네네. 네. 그죠? 네, 진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밥 먹자. 예, 갖다 놓고 올게요. 아 친정어머니? 어머. 네. 쓰레기 있나? 혜연이 잘 쓰레기 먹네. 있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님이. 이거 쓰레기가 좀 많다. 며칠 오늘 쓰레기 오늘 왜 이리 많노? 아이고. 어머 쓰레기 버려다 주시려고 온 거예요?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아. 잠깐이라도. 그래서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휴. 아유. 어머님네 쓰레기는 정작 얼마 없어. 아이고 어머님 진짜. 아이고. 세상에 저거 분리수거 다 해주시고 아이고. 엄마니까 저렇게 해주시고. 그럼요 이거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채연아. 찢지?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몇 번 먹어요?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어. 그냥 시대도 없이 엄마가 주니까 뭐. 답답하다. 진짜 묘하다. 채은이가 나는 묘해? 뭐가 묘한데? 아이러니 안 해. 몰라. 난 니 탓한다고 뭐라 하겠지만 내 탓은 다 니 탓이야. 다 솔직하게 내 말했어. 아. 그래. 어릴 때부터 아 맞아 그런 거 같아. 과잉으로 해가지고 과잉도 과잉이고 막 젖도 너무 오래 먹여갖고. 젖도 오래 먹여가지고 배렸어 배려. 그래 배리고. 화가 나시니까. 니는 유치원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 선생님도 끊어버리고 뭐 어쩌자는 건데?
어머님이 알려주시나 공부도. 진짜로. 채연이 이빨 그 뽑아졌을 때 네가 막 울고 불고 먹으라고 애한테 안 먹으려는 애를 막 억지로 먹으라 제발 좀 먹으라. 너무 우니까 먹여. 지랄하네. 그 우는 걸 넘겨야지. 그거를 넘겼어야지. 운다고. 아휴 안 되겠다. 그냥 먹여버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하자 아이가. 울고불고까지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사실은 엄마가 바빴잖아 늘. 사실은 엄마가 바빴잖아 늘. 그 나는 이제 유치원에도 엄마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일을 안 간 것 같은데 그때 버스 타고 다녔잖아. 어머 혼자서? 어머니 되게 독립적이셨네. 그러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한번 길을 잃었다 해야 되나? 한번 안에서 놓쳐가지고 정류장을 막 안에서 울다가 우연히 그 동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다방에서 기다렸다가 그때 엄마 안 오고 선생님이 왔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했다 아이가. 지금 그래. 내가 그쪽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빨리 좀 그쪽으로 가주라. 근데 나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좀 계속 옆에 있어주고 싶더라고. 그래 좋아. 나는 니한테 그렇게 한 걸 그렇게 키운 거는 앞으로 혼자 살아갈 일이 형제간도 없기 때문에 지가 용감하게 헤쳐나가라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유치원도 일부러 내가 그거 이상하고 내가 안 데려다주고 딱 돈 주면서 타고 가 이러면서 가르쳐 줬지. 아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아이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내 답답하다. 내가 답답해. 아유 어머님이 아유, 마음 아프시다. 마음에 안 들어. 채연아, 이거 땀을 왜 이래 또 흘리노? 아빠하고 엄마 옆에 앉자. 아이고. 채연이가 뭐라 하는지 아나? 엄마랑 아빠랑 나 죽고 난 뒤에 죽어 이란다니까. 나 죽고 난 뒤에 죽어 이란다니까. 어머.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웠어? 더욱더 가슴 치는 소리를 한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러면서. 아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눈물이 나 눈물이.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잠깐 오지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은 내가 과잉 보호도 맞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매정하게는 못 하겠더라고. 아휴. 나중엔 더 힘들 텐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든 걸 해주고 싶구나 딸을 위해서. 아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소원 성취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혹시 이걸 안 들어주면 아이한테 무슨 어떤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환영을 그렇게 못 받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저한테까지 거절을 당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가 뭐 마음 둘 곳이 어디가 있겠노 싶기도 하고 저만이라도 진짜 뭐 100% 편하게 쉼터? 휴식 같은 이렇게 지가 어떻게 해도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점점 키우면서 좀 애한테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늘 말씀드리지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독립과 자립을 향해서 같이 아이와 꽤 긴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분리 개별화,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더 분명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뱃속에 있을 때는 한 덩어리, 그죠? 한 몸. 맞아. 근데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하죠? 그거 전화 받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 조리실에서. 이제 똥별이는 엄마랑 분리가 됐습니다.
다른 존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진짜로. 전화를 해서 조리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전화를 주더라고요. 배꼽 받아가세요. 이제 분리된 탯줄 존재.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한 일주일 너무 걸려. 슬프더라고. 마음의 어떤 준비를 좀 시켜주네요. 그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라야겠죠. 네. 최초로. 그렇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탯줄을 자르죠. 그게 또 떨어지고 나중에. 네, 그게 그게 첫 1단계죠. 단계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탯줄을 분리개변화. 잘랐어요. 그래서 몸은 떨어졌어요. 바로. 이유구나, 이유. 그렇죠. 이유식. 안녕. 말씀. 모유 안녕. 아름답게 안녕.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번째. 단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돌잡이. 걷게 하는 거. 그 상에 이렇게 돌잡이 하는 네네, 것 쭉 앉아. 차려놓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가죠. 걸어가죠. 네. 걸어. 네, 네. 중력을 다스리는. 네. 엄마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걸 많이 해요, 아이들이. 이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게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는 중력을 다루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정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발달에서 봤을 때는 부모와 조금씩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이런 단계를 밟으면서 성장 발달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거지.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생이 괴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개별화된 존재로서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아이도 어렵지만 엄마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 그러면 애 망친다. 애 자꾸 애기짓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물론 제가 더 좀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말했을 뿐 이 얘기를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엄마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유를 잘 다루지 않으면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안쓰럽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엄마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변화가 있으셔야지.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봐요. 세연아 이제 들어와라. 자자. 세연아 로션 바르자. 엄마가 다 엉엉하게. 어서 자자. 자자. 핫도그? 이 시간에? 정말 직종성이시다. 진짜. 오. 엄마랑 아, 잘 때. 금쪽이는 위에서 자고 아버님은 밑에서 자고. 하면서 또. 재우시는구나. 자다 깨서. 아이고. 저기 밤수유잖아, 그럼. 맞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자는 게 잠도 자는 것 못 같지 자고. 않아. 맞아. 야, 이거를 6년. 2시간마다 그렇게 했는데. 밤새 저렇게. 어머, 한두 번이 아니군요. 거의 신생아처럼 지금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 어머님도 잠을 못 그럼 드시지. 서로 잠 못 자겠네요. 6번을요?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했던 횟수랑 똑같은데 진짜. 잔 것도 아니고 잔 안 것 잔 거. 같지가 맞아 맞아. 않아요. 멍하잖아. 아유, 어머니. 하루 푹 자시는 게 소원일 수도 있겠다 어머님은. 어머. 바로 달려오시네 어머니는. 여보세요? 집인데.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니도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시네요. 밤새도록 해주시고 또. 어? 진짜.
걸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엄마 찢지 마고. 일어나자. 진짜. 아니 오 박사님 말씀대로 어머님이 막 달려오시고 안고 아이고 내시게 하는 게 진짜 딱 신생한테 지금 엄마가 저희가 그러고 하듯이. 있는데. 그쵸. 네, 집에서 조금만 울어도 예. 달려가고 뭐 이렇게 계속 아기가 먹이고. 몸만 컸을 뿐 그냥 어머니는 그 신생아 때의 엄마가 그대로신 것 같아요.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부모한테 어떠한 신호를 보낼 때는 반응을 하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나이에 맞게 해줘야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엄마한테는 이것이 엄마의 내면에 충족감을 주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네, 몸은 몸은 힘들어도. 힘들지만 네, 아이가 붙어있고 의존할수록 본인의 어떠한 존재의 이유라든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정당성 이런 것들을 거기서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이 좀 있으세요? 들어볼까요? 분리불안이 오히려 아이보다 제가 더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친척 언니나 이렇게 와서 놀러 가면 왜 엄마는 안 찾고 그 언니만 찾고 이렇게 가지? 서운한 느낌? 뭐 친구하고만 이렇게 있으면 괜히 좀 서운하고 아기가 어떻게 될까 봐도 걱정이 되시죠. 불안증도 제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뭐 얘가 이렇게 제가 밀면 어쩌지?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는 금쪽이가 무슨 일을 겪으면 네. 그게 다 두렵고 안 겪게 하고 싶으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6살에 모유 수유를 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끊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제거해줘야 됩니까? 겪게 해야 됩니까? 힘든 거를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아니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나 바늘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할까요? 어쩔 수 없지. 아니 맞아. 얘가 1년 후에 맞으면 좀 덜 아파할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6살에 모유 수유를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나 영양적으로나 정서의 발달이나 심리적인 발달이나 개별 분류와 독립을 봐서도 뭐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좀 받겠죠. 인간이 살면서 별일을 다 겪는 게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쁘기도 하고요, 어머니. 살다 보면 이상하게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잘 겪어가면서 내면의 힘도 생기죠. 그걸 잘 다루어내는 능력이 생기죠. 근데 엄마는 지금 아이를 완전 스트레스 제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안 생겨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내가 해볼게요. 얘 유치원 가서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 다 끊으셨죠? 네네. 그죠? 근데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동안에 교육이라는 교육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할 일은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격차는 더 심해져. 그럼 그 격차 때문에 애는 더 스트레스 받아. 네. 그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남들을 안 겪는 병이 걸려. 아유. 어머나 세상에. 근데 여전히 단유를 하면서 애가 겪는 거 불쌍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전 말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니. 아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이한테 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절대적이지만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게 때로는 아이한테 해가 됩니다. 해가 되는 엄마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엄마 질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유방암 걸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애가 어디 가서 적응 못한 애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친구 없이 외로워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엄마 옆에 붙어 있고 그러길 원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오 박사님이 정말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하게 맞아요. 말씀하신 네.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너무 애가 탓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마음도 그렇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고. 네. 네. 어머님이 아프실까도 안타깝고 우리 금쪽이 바라보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일상 영상만 남겨뒀어요. 우리 금쪽이랑 엄마가 외출을 했대요. 과연 어떤 곳에 가는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왜 또? 아이고. 왜 어디 병원에 아프신 거야 또? 아, 저거 할 때 제일 떨려요. 젖을 먹이니까 젖이 이제 나오고 오른쪽을 많이 먹이고 왼쪽은 거의 안 먹이고 왼쪽은 안 먹여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예방 초음파에서도 혹 같은 건 없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물리게 되면은 계속 젖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왜냐면 빨면은 젖이 필요한 모양이다 해가지고 머리에서 몸이 되게 명령을 내려요. 어머. 그래서 젖이 만들어진다고. 영양분은 하나도. 그렇죠. 지금 영양분이 없죠. 서로가 힘든 거예요. 이걸 떼셔야 돼요. 엄마한테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왜냐면 갱년기 때도 더 중요한데. 어떤 말씀인지 제가. 배란 억제를 할 수가 있거든. 생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엄마한테도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리를 오랫동안 안 한 거는 자기한테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안 좋은 게 지금 지나갔다고. 끊어야 돼. 끊어야 돼요.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해야 돼요. 단호하시네 선생님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강하게 말씀하시네.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알겠지? 가만히 있자. 낼게. 가만히 있자. 아니 왜 우리 금쪽 우리 애기 왜? 저거 심전도 검사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아기가 많이 크잖아요.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크다. 가만히 있어라. 100K 이상 뛰면 빈맥이라 하는데 네. 지금도 100K 이상 뛰어요. 어? 맥박. 자면서도 제가 봤을 때 한 120회 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얼마나 뛰는 거지? 일단은 이거 한 140회 정도 돼요. 지금요? 어. 많이 뛰네. 애들 놀랬다. 맥박이 저렇게 많이 뛰어? 아, 또 업고 왔어. 그래, 때 보면 분당 한 135회 정도 뛰었고 분당 한 135회 정도 뛰었고 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네. 이런 것들도 있으면 네.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갑상선 항진증? 나 애기인데도 차가 걸리나? 금방 빨리 와요. 계속 이렇게 약물치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네. 경과를 나가면서 네. 네. 갑상선 기능 검사 네. 이런 것들도 경과 좀 보도록 하세요. 아니 아기인데 갑상선. 뭐 하고 싶은데, 재현아? 또 마음이 병원 갔다 왔으니까 엄마는 아니, 해야지. 이거는 떼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태연아, 치즈를 안 먹으면 안 돼? 양!
갑상선 항진증 이 진단은 언제 받은 거예요? 채연이가 심장이 계속 아프다 해가지고 심장이. 네, 처음에 종합병원에 갔을 때는 맥박이 150회 이상 돼서 그래서 심장의 문제인 줄 알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이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서서 측정이 안 돼요. 어머나, 6살인데? 네,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체열을 또 매번 해야 돼요. 아예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아니 박사님 아이들도 그렇게 걸릴 수 있나요? 갑상선 항진증이? 매우 드물죠. 일단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거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인 T3, T4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언제나 사자우리에 떨어진 느낌.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은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해서 그레이브스시 병. 그래서 왜 갑상선이 이렇게 커지면서 비대되면서 눈도 좀 안구도 돌출되고 그러는 건데요. 뭐 원인은 다 밝혀져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자가면역 질환이 대체로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100% 스트레스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그레이브스 디지즈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엄마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 질병이 심해질 거라고 걱정도 하시지만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누구라도 이 스트레스는 겪으면 안 돼라는 스트레스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다 그냥 겪고 거쳐가야 되는 스트레스마저도 이거를 다루어내고 겪어내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눈 떠서 잘 때까지 인생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제가 엄마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병이 심해질까 봐 너무나 무거운 스트레스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평생 안고 살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요. 아까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엄마의 양육 과정에서 엄마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나는 절대로 내가 큰 것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어린 시절에 육아에 엄마가 크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난 이거는 정말 나한테 힘들었었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과도해지면 그 부분에 양육에 몰두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 들어봅시다. 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채은이만 한 나이였을 거예요. 네. 엄마가 없는 그 상황. 혼자 있는데 그게 자꾸 이제 마음에 걸려요. 그랬구나. 네. 혼자 있었을 때 그냥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계속 그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좀 겁이 나요. 아이가 제가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자꾸만 그 기억이 자꾸 나서 큰 공포죠. 두려움이고 이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네, 그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계속 기억이 나고 자꾸만 그게 아니었으면 그 기억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부모님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안 했구나. 네. 남편. 그럼요. 예. 그쪽이 어머니의 마음의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좀 오히려 더 반대로 더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금쪽이도 지키는 거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어린 어머님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제 우리 금쪽이 마음 그러니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쪽이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진짜 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 금쪽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함께 보시죠. 금쪽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뻐라. 이뻐요, 참. 금쪽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엄마랑 아빠. 엄마랑 아빠? 금쪽이는 엄마가 어떻게 놀아줄 때 제일 좋아? 그냥 엄마가 말씀하는 거. 그런데 엄마 쭈쭈는 왜 먹는 거야? 모르겠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돼요. 나간다고 지금? 이제 수유를 이제 못 끊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는 여기 이거 상처가 나가지고 그걸 먹지 마라 해도 안 되더라고 재현이가. 다 듣고 있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이고. 엄마가 아픈 건 싫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금쪽이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보네요. 예. 참 늘 금쪽이 속마음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우리 금쪽이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거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금쪽이가 어머니한테 저렇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네. 아이를 위해서 뭐가 진짜 옳은 건지 이제 오늘 선생님께도
저희 친정 어머니도 늘 하던 말씀이시고 저희 신랑도 늘 하던 말씀인데 그냥 제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언젠가 눈빛이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아이를 망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 박사님. 네. 네. 처방 주세요. 네. 금쪽 처방 나갑니다. 네. 오늘 기대됩니다.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업어도 주지만 또 많이 성장하면 부모를 업어주기도 하는 게 인간의 인생이죠. 그 과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와 같이 내면의 힘을 길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좀 붙여볼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안전한 이별 솔루션입니다. 네, 이별. 뭐 이별한다고 뭐 진짜 슬픈 게 아닌. 슬픈 게 아니라 네, 안전하고 아름다운 안전 이별. 네, 이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첫째, 단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금쪽이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8번은 주던 걸 6번으로 줄이는 거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냥 바로 스탑 하셔야 합니다. 아이한테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이제는 금쪽이가 엄마 젖을 먹는 나이는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지? 근데 엄마는 젖을 주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제 배웠어. 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딱 마음을 단단하게 단디 딱 잡아서 끊는 걸 같이 해보자. 왜? 너를 위해서. 왜? 너를 사랑하니까. 왜? 나는 네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중간 과정에서는 난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다는 얘기지. 엄마가 마음은 알아. 근데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버텨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단호한 마음. 네. 그러니까 자, 맞아. 어부바 스탑입니다. 엄마 등과 이별입니다. 네. 한꺼번에 다 같이 하실 네. 수 있을 네,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이걸 뭘 뜸을 들입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할수 있어. 똑같이 말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분 금쪽 처방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 네. 실천을 꼭 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꼭입니다. 이번에는 꼭. 꼭. 여기 없이 딱. 네, 꼭. 네. 채연아, 괜찮아? 와. 나가볼까? 나가서 얘기할까? 알겠어. 가보자. 잠깐만요. 잠깐 걸어 나가보자. 걸어 나가보자. 왜 그런지. 안녕하세요. 채연아, 선생님. 안녕, 재은이. 가서 앉아봅시다. 어디 앉을 거야, 재현아? 물? 물 좀 마셔봐. 마셔. 들고 하고, 본인이. 들고 하고, 본인이. 잘하네. 그치? 이거 열어봐. 아까 닫은 거 보니까 열 수 있어. 잘하네. 우와. 이야, 야무진데? 응? 잘하네. 선생님, 요 얘기는 딱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 박사님이 요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야, 엄마들이 있잖아. 아기가 태어나잖아. 엄청 행복해. 세상에 너무 예쁜 거야. 너도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도 엄마는 채은이를 사랑하고 예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의자에 잘 앉아서 생수통도 딱 따고 물통도 딱 갖다 놓고 박사님한테 얘기하는 모습은 그때보다 더 예쁠까 덜 예쁠까?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자. 어떻습니까? 더 예쁘죠. 그렇지요. 오, 따봉따봉 쌍따봉. 응? 자기 나이에 맞게 지내는 게 가장 네가 잘 지내는 방법이야. 응? 근데
새로운 걸 배우려면 좀 힘들 때도 있어, 채은아. 근데 혼자 배우는 게 아니거든.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시거든. 박사님도 가르쳐 줄 거고. 엄마 젖을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제는 이제 빠빠해야 돼. 채연이를 위해서. 알고 있지, 채은이가 그거 사실. 채연이를 위해서. 엄마가 쭈쭈를 안 주는 거는 채은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6살답게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자. 양손. 고! 잠깐만. 당연히 7살. 몰랐어, 근데. 채연아, 아빠 이제 찌찌는 완전 안 된 X. 알겠지? 이제는 채연이가 원해도 줄 수 없어요. 채연아 봐봐. 이 애기 봐라. 공갈 젖꼭지 이런 거 무는 애들 있잖아. 쩍쩍쩍쩍쩍 물고 다니는 애들이 찌찌 먹는 거지. 채연이 봐봐. 입에 이걸 물었다 생각해봐. 완전 웃기지? 그래, 오은영 박사님도 말씀하셨거든. 채연이한테 찌찌를 주는 게 엄마는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 찌찌를 못 먹어서 서운한 그거를 엄마가 너 나이에 맞게 다른 사랑으로 채워줄게. 노력할게, 엄마가. 약속. 알겠다고. 야, 알겠다고? 그러면 채연이 생각은 어때? 진짜 끄는 거야? 몰라? 슬퍼? 모르겠어? 말하고 싶지 않아? 왜 부끄러워? 부끄러워? 우리 채연이 그런 말 하는 거는 좀 부끄러워한다. 오늘은 한번 따로 자보자. 여 밑에서. 아유, 잠이야, 아유, 잠. 아빠 잠시만. 태연아 왜 그래? 태연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채연이? 안해. 어머니는 괜찮아. 아빠 나가자. 안해. 누나, 찌찌는 아빠. 안 돼, 재현아. 하나.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태연아 왜 그래? 태연아 왜 그래? 왜? 찌찌는 아빠. 하나.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아, 가리려고. 아, 왜 뭐 옷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안 돼. 내 입 가까이 대면 안 돼. 금쪽이는 조금만 도와주면 저는 금방 제자리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엄마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물 좀 마셔봐. 일단 금쪽이는 집안에서 왕이에요, 왕. 지나치게 붙어 있어서 집착이 되는 거죠. 엄마. 어서 밀어. 엄청 세게 해라. 짜증이 죽겠거든요. 콧물이나 풀어줄래? 이쪽으로 잠깐만 멈춰. 그냥 제가 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냥 내가 없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널 A